살라를 남겨야 할까요? 보내야만 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구단이 갑에 있는지 선수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92년생의 윙어를 두고 연장 계약을 해야 하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33살, 여기서 2년 계약만 성사시켜도 35살입니다. 매년 리그 우승 싸움을 해야 하는 구단 입장에서 현재 32살의 윙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한들 35살까지 계약을 연장시켜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은 리버풀의 최대 난제 모하메드 살라와의 계약 연장 문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더독이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싫습니다. 믿을 수 없는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죠. 어떤 포지션에서도 세계 상위 3위 안에 드는 선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와 이 클럽은 항상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최근 리버풀 팟캐스트에 출연한 살라의 여러 코멘트 중 하나입니다. 32살의 선수, 계약 만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선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인터뷰를 보고 나면 살라가 리버풀을 떠나기 위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느낌을 받질 못합니다. 적어도 살라의 목소리 안에는 우승을 향한 열정, 승리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 살라가 이적을 선택한다면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클럽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살라가 잘한다고 한들 새 리그, 문화 적응의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33살의 윙어를 데려가는 팀이 있을지 쉽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따라서 리버풀도 당장 살라만큼의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면 1, 2년은 계약을 하는 편이 금액적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나 좋을 수 있다. 그럼 대체 24-25 시즌 32살의 살라는 어느 만큼 잘하고 있을까? 17경기 10골과 10개의 도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빠른 10-10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17경기 만에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말이죠. 이로써 모하메드 살라는 17-18 시즌 리버풀에 합류한 이래로 단 한 번 2021 시즌 31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한 시즌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10-10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페이스가 얼마나 빠른지 옵타에서 정리한 자료로 보시죠. 공격 포인트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격 포인트를 쌓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32살의 윙어가 공격 포인트 하나 쌓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4분, 2위는 17-18 시즌의 71분으로 해당 시즌 프리미어리그 32골, 50경기 43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 외에 90분 내외 기록을 보인 시즌들은 모두 21-22 시즌에서부터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공격 포인트를 쌓는 능력 하나만큼은 되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출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시즌이 한참 남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공격 포인트 페이스는 조금 내려가겠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죠. 살라를 제외한 10-10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마르 마르무시, 16경기 14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되려 살라보다도 공격 포인트 페이스가 더 빠릅니다. 놀랍게도 마르무시 역시 이집트 선수로 당장 빅클럽들의 거대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리버풀도 마르무시를 지켜보고 있다는 루머는 나오고 있습니다. 92년생의 살라 다음으로 10-10을 찍은 선수가 99년생의 마르무시라는 점에서 살라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죠. 그럼 여기서 또 의구심이 생겼을 겁니다. 살라 그냥 공격 포인트만 날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경기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던데? 현재도 살라의 스탯과는 별개로 경기 영향력 자체는 떨어졌다는 말을 간간히 댓글에서 보곤 합니다. 정말 공격 포인트만 좋게 찍히는 것일까? 이는 옵타에서 나온 자료로 공격 시퀀스에서 어떤 선수가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준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은 슈팅, 보라색은 찬스 메이킹, 흰색은 슈팅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간단히 슈팅을 만들어준 키패스, 키패스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어느 만큼 관여했는지 말해주는 수치라 보시면 편합니다. 당연하게도 모하메드 살라는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팅 46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되긴 하지만 그 외에 찬스 메이킹을 보면 28회로 역시나 팀 내 1위입니다. 득점, 슈팅, 찬스 메이킹 언제나 팀 내 1위 자리에 있는 선수라서 지금의 기록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32살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잠시 다른 선수들도 보시면 소보슬라이는 총합 76으로 공격 시퀀스에서 2위, 찬스 메이킹 부분에서는 살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지분이 고루고루 퍼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코나테의 빌드업 투 샷 지표입니다. 미드필더들은 포지션 특성상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탯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데 코나테의 수치는 44회로 센터백 치고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는 리버풀이 우측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통한 공격 빈도가 어느 만큼 높은지 대변해주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죠. 시즌이 시작되기 전 코나테의 패스 능력을 두고 과연 아르네 슬롯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코나테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살라로 돌아와보죠. 지난해와 다르게 살라의 퍼포먼스가 유난히 돋보이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중앙보다 측면에서의 움직임을 고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직접 경기 장면으로 먼저 봅시다. 왼쪽은 23-24 시즌, 오른쪽은 24-25 시즌, 두 경기 모두 안필드에서 열린 브라이튼과의 경기입니다. 카메라 각도와 선수들의 배치는 약간 다르지만 우측에서 볼을 잡고 있는 위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살라의 포지셔닝을 체크해보죠. 왼쪽은 살라가 중앙으로 좁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위치적인 해석으로 하면 하프 스페이스의 윙어 살라를 두며 가장 위협적인 공간에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배치했다 볼 수 있겠죠. 이는 살라에게 10번 움직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센터 포워드와 같이 스코어러적인 움직임도 요구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윙 플레이는 풀백에게 요구한다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나 살라가 조금 좁혀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치업 상대를 풀백으로 선정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안쪽으로 깊이 살라를 배치시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10번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죠. 되려 해당 공간은 비워두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완전한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겠죠.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중앙으로 좁혀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시켰던 것은 아니지만 지공 상황에서 살라는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는 위르겐 클롭이 433을 활용하는 데 있어 윙어, 미드필더, 풀백 3명의 로테이션을 활용하여 선수들 간의 배치를 보다 자유롭게 설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터치라인에 미드필더 소보슬라이가 붙어있고 살라와 브래들리가 중앙으로 좁혀있죠. 이 세 선수 간의 위치는 언제든 서로 로테이션을 하며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슬롯이 활용하는 살라를 봅시다. 아놀드가 중앙으로 좁혀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살라는 측면에 고정적으로 붙어있습니다. 소보슬라이는 우측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박스로 진입하고 있죠. 슬롯은 살라를 중앙으로 좁혀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용하기보단 풀백과의 1대1 매치업을 만들어주는 패턴을 주된 루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윙어 역할을 더 강조해준다 볼 수 있죠. 조금 더 상세히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아놀드가 살라에게 볼을 건네주고 살라가 잡는 순간 살라는 수비수로 마주한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그대로 공격적인 진입을 합니다. 여전히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의 선수 배치는 없습니다. 이는 살라에게 아이솔레이션 1대1 구도에서 모든 방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살라가 공간을 향해 뛰는 게 아니라 풀백과 마주하면서 달려들게 되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좌측과 우측 모두 견제해야 합니다. 살라가 오른발 크로스를 하기 위해 안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왼발 크로스 혹은 슈팅을 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볼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살라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미토마가 도움 수비를 하러 옵니다. 여기서 바깥으로 치는 척 하다가 다시 안쪽으로 치면서 풀백의 무게중심을 흔듭니다. 풀백은 완전히 속아버렸죠. 이후 오른발로 크로스. 슬롯이 어떤 방식을 활용하는지 이해하셨나요? 살라는 지금과 같이 풀백과의 1대1 구도에서 안쪽 바깥쪽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능력을 가진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된다면 당연히 좁은 공간에서 여러 선택지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위르겐 클롭이 살라를 활용한 방식도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10번 능력과 포스트 플레이, 볼을 등지고 버티는 능력이 워낙 뛰어난 살라라서 9.5번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활용한 것입니다. 만약 풀백의 공격력을 더 극대화시키며 측면에서의 크로스 효율을 높이겠다 하면 클롭이 윙어를 활용한 것처럼 풀백을 와이드 플레이어로 활용하고 윙어를 10번 미드필더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은 아놀드의 수비 구조와 10번 미드필더 활용을 위해서라도 살라의 윙어 역할을 더 집중해서 1대1 구도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살라의 드리블, 크로스 능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두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10번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들이 해당 공간을 채우며 마무리할 수도 있고 센터백 뒤에서 움직이며 시야 밖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를 대변해주는 스탯이 정확히 옵타에서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좌측은 지난 시즌 살라의 터치 스팟, 우측은 이번 시즌 살라의 터치 스팟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더 많은 볼을 잡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었죠. 앞서 말한 대로 살라와 풀백 간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안쪽과 바깥쪽 선택을 하게끔 강요한다는 것을 지금의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클롭이 못했다, 슬롯이 더 잘했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윙어의 활용 방식은 우측 풀백, 미드필더 활용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최대 효율값을 아르네 슬롯이 찾아냈다는 것에 칭찬을 해야겠죠. 지금과 같은 능력을 토대로 증가한 재미있는 스탯들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90분당 롱볼 리시브 횟수 증가. 해당 그래프는 90분당 롱볼 리시브 횟수를 말합니다. 살라는 평균적으로 4, 5회 안팎의 롱볼을 받곤 했는데 이번 시즌 극단적인 상승, 무려 7.1회의 롱볼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살라를 중앙에 배치시켜 센터백과의 경합을 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측면에 배치시켜 코나테 혹은 아놀드의 롱볼을 1차로 받아내며 일부러 비워둔 이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살라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활용하게 되면서 풀백을 고정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앞쪽 공간으로 볼을 전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리블, 박스로 향하는 공격적인 드리블 횟수 증가. 30대에서부터 발생하는 드리블 횟수의 감소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신기한 사례입니다. 이번 시즌 51.4% 성공률, 지난 시즌 35.1%, 22-23 시즌 37.8%. 상대 선수를 완전히 제쳐내는 드리블 성공이라는 스탯이 약간은 모호할 수 있지만 스탯적으로만 봤을 때 살라의 드리블은 되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90분당 3회가 넘는 시도를 하면서 50%가 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성공률은 17-18 시즌에 62.7%, 18-19 시즌 53%, 19-20 시즌 60.2% 성공률 이후 처음으로 50%가 넘는 대단히 신기한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노쇠화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이 성공률이 증가했다? 이는 슬롯이 살라 활용법을 터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는 공격적인 볼음반 횟수, 전진 볼음반 등등 윙어들의 세부적인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표에서도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살라의 평균 터치 수치 자체가 줄어들어서 전진 볼음반 수치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그 가치는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터치 수가 줄었는데 페널티 박스로 진입하는 드리블 수치가 리버풀 합류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는 살라의 공격적인 드리블 능력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결론, 사실 계약과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해보려 했지만 이번 시즌 살라의 활약상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록지부터 아르네 슬롯이 활용하고 있는 살라의 능력을 보게 되면 솔직히 무조건 잡는 게 맞습니다. 내부에서 살라의 신체 나이, 능력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앞으로도 2년간 활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33살이고 34살이고 35살이고 간에 그냥 계약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시즌 초 3개월간의 활약은 대단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서 살라의 퍼포먼스도 꾸준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